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반입니다.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똘똘한 한 채로 알아보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저 부동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낫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와이즈 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영주입니다. 추석 연휴 좀 쉬셨어요? 네, 뭐 저도 저기 고향 갔다 오느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오히려 이제 연휴가 네. 부담스러운 기간이라서 다들 이제 피곤한 얼굴들이더군요. 그렇죠. 피곤합니다. 일단 부동산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제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이게 막차라도 타야 되느냐 하는 막차 심리라는 게 좀 있었는데 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명절 바로 직후에 네. 또 집값 얘기해드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명절 때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집값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최근에 집이 없으신 분들도 사실 타이밍을 못 잡아서 속이 타고 그렇죠. 또 집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집을 또 샀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집값이 오르니까 누구나 마음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뭐 인터넷 검색하다가 부동산 이야기 나오면 그냥 스킵.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냥. 네.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도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예.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도 주식을 해서 손해를 보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주식이 보기 싫어지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무관심할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점검하고 진짜 좋은 기회가 올지 안 올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는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영원히 불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회가 올 없는 것이고 네. 그렇죠. 아니죠. 부동산에서도 기회가 올 것이고 특히나 주식시장 지금 부동산에서 실패하셨다면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근데 워낙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어떤 그 주요한 흐름은 뭡니까? 이게 이제 흐름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시기에 유행했던 용어들을 보면은요 흐름이 나타나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좀 저도 최근에 본 용어 중에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부동산 때문에 유행어가 됐어요. 사실. 네.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똘똘한 한 채를 사라. 이거를 이제 보통의 경우는 뭐 괜찮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해라 이런 뜻으로들 썼는데 네. 이건 좀 확대해서 투자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 왜 똘똘한 걸 사라고 했는지 예. 그리고 왜 한 채를 사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먼저 똘똘하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똘똘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 뭐 알찬 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투자를 하라고 했을 때 부동산을 사라 그러면 대부분 다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강남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찬가지 투자도 이제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선택하는 시점이 더더욱 다가왔다. 우량 자산. 네. 네. 부동산도 강남 중심의 상승폭이 더 커졌듯이 주식도 따지고 보면 우량 종목 중심으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단적인 사례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 2016년부터 17년까지 국내 주식시장이 한 조용하다가 2016년부터 상승을 좀 이뤘었거든요. 그렇죠. 올 초까지 많이 뛰었죠. 그렇죠. 그때 상승폭이 코스피의 상승폭이 1,800포인트에서 한 2,500까지 제가 비율로 보니까 한 40%가 상승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40% 상승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럼요. 예. 이 몇 프로 상승했는지 혹시 아세요? 얼마나 뛰었습니까? 2016년 초에 108만 원 정도 되는 주식이 280만 원까지 갔는데 비율로 보면 정확하게 160% 코스피의 4배가 올랐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한 종목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25% 정도라는 거예요. 4분의 1. 그래서 수학 잘하신 분들 금방 감이 오시겠지만 전체 주식시장의 25%, 4분의 1을 차지하는 종목이 160%가 올랐더니 코스피가 40% 올랐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종목 편중화 이제 그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이제 모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가 삼성전자에 다니면서 스탁 옵션을 받았다가 네. 그걸 팔고 유학비를 마련해서 미국에서 교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술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부자 됐을 텐데 괜히 유학 갔다고. 네. 네, 그 우량 자산을 선택해라. 뭐 이런 건 사실은 네.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아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를 못 산 이유는 지금은 이제 분할을 해서 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만 예전에 20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네. 엄두가 안 나서 안 샀는데 대부분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 우량 자산 선택하는 그렇죠. 거. 네. 다 알지만 그전에는 실천하지 못하셨고 예. 또 뭐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시장에서는요. 또 일단 일정한 저가주들도 충분히 기회들이 있었고 예. 그래서 100만 원짜리 주식이 200만 원 되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 주식이 2,000원 되기를 더 많이 바랬던 그래서 코스닥에 많이 간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상황을 보니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량 자산 쪽으로 집중화가 계속 더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우량 자산은 조금 더 과거보다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들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좋다 이런 건 알지만 이게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냈던 거잖아요. 그런 면도 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이미 액면 분할을 해서 예, 뭐 5만 일반 원대로 살수 떨어졌습니다만. 있는 네. 거고요. 실제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채가 뭐 10억, 20억씩 되기 때문에 네. 또 개인 중심의 거래다 보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사실 투자 같은 경우는 펀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량주 펀드에다 투자할 수 있고 간접 투자할 수 있죠. 간접 네.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뭐 비싸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 좀 보셔야 될 시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투자에 있어서 똘똘한 한 채. 그럼 그 한 채에 담긴 의미랄까요? 이건 뭘까요? 한 채.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분산 투자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아, 물론요. 예. 예, 분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어중간한 분산 투자보다는 소수 우량 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아하. 걸 또 한 채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분산 투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전엔 뭐 툭하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래서 네. 분산 투자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어떤 투자의 정석처럼 네.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예. 분산 투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이제 일정한 시점을 어떻게 구분하냐의 차이죠. 예. 근데 기간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보면은요 분산보다 집중이 더 효과적인 구간이 있는데 아하. 지금 시점이 앞으로 그렇게 좀 일정 기간 동안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너무 이상한 종목을 우리가 집중 투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가총액의 상위 순으로 업종 대표주 순으로 이렇게 해서 우량 자산을 좀 집중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예. 실제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우량 자산에 소수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관리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아하.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관리하자면 그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네. 비용이 증가한다. 이 네. 부분도 무시 못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왔냐 하면 네. 시중에 실제로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한테 뭐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측면에서 이제 세금이 많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관리 비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런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예. 실제 투자에서도 종목이 많아지고 펀드가 많아지면 예. 사실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예. 또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거래 비용도 증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산 투자하면 할수록 효과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예. 일정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분산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관리상의 어려운 비용들이 더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떻든 분산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비용과 세금,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가 주식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돼 볼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해외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해외 투자할 때도 과거에는 초과 수익을 목적으로 신흥시장에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하셨잖아요. 했다가 많이들 힘들어졌죠. 그렇죠. 베트남, 브라질 이런데. 네. 일정한 수익을 보셨던 시기도 있지만 사실 네. 그 타이밍이 내 타이밍은 아니었고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혹시 해외 투자하신다 하더라도 네. 이제는 조금 더 우량한 국가, 핵심 지역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 이 똘똘한 한 채를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투자 격언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법칙은 아니고 네. 시기나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지금은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을 기억해 둘 때다. 이렇게 우량 자산에 집중하시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와이즈 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